흥수야 그거 그렇게 파토 내는 거 아니야.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진 가족관계. 흥수는 배신감과 후회 속에서 눈물을 쏟고 서로를 향한 감정의 소용돌이. 하지만 오늘 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밤 술도가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흥수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 처음 장수가 광숙을 형제들에게 소개했던 그날, 누구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했던 것도 흥수였다. 형수님, 우리 집에 딱이네요. 너스레가 심해서 그렇지. 장수가 곁에 있을 때도, 장수가 떠난 뒤에도 흥수는 광숙을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며 따랐다. 형이 없다는 외로움이 더해질수록 광숙은 술도가에서 더 큰 버팀목이었다. 그랬기에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나 그 질긴 악연, 강소연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형수님, 그게 진짜입니까? 이걸 내가 강소연한테서 듣게 될 줄이야. 충격은 배로, 배신감은 숨이 턱 막히게 다가왔다. 게다가 가세가 기운 우리 술도가를 돈의 힘으로 매수하는 것 같은 동석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속 비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광숙과 동석, 둘 다 술도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광숙 또한 이런 순간을 누구보다 우려했었다. 늘 조심스레 행동했고 시동생들 상처받을까 눈치를 보며 언제보다 신중히 대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결국 어긋난 타이밍에 내가 먼저 자초지종을 말하지 못한 채 그 여우 같은 여자 강소연의 입을 통해 하게 된 것이 너무 속상했다. 광숙은 하늘에 있는 장수에게도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사실 광숙은 엄밀히 따지면 술도가와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다.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남긴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광숙은 술도가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던 형제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 식탁에 둘러앉게 한 사람이 광숙이다. 그들의 웃음과 다툼, 상처와 화해가 지금의 술도가를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광숙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인연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지 광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 장수에게 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한 장수의 향기가 광숙을 이 술도가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그 향기는 고요한 새벽에도, 마당의 꽃잎이 흔들릴 때도 광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다. 나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광숙의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떨리듯 움직였다. 동석은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다가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랑 나와서 함께 삽시다. 시기가 좀 일러지긴 했지만 언젠가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술도가는 이제 천수에게 맡기고 우리 둘이 즐기며 살아요. 광숙 씨는 고생할 만큼 했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광숙도 잘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뿐 결국은 동석과의 결혼을 외면할 이유는 없었다. 나를 붙잡는 건 오로지 내 마음, 그리고 장수에 대한 미안함뿐이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내가 못할 이유가 뭔가? 나를 막는 게 뭔가? 그렇게 스스로 되묻자 광숙은 가벼운 마음까지 들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무거운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듯한 기분. 막상 떠난다는 상상까지 미치자 콜가분한 해방감이 서서히 마음을 채워왔다.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광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떠나는 일은, 아무런 정리 없이 등을 돌리고 나서는 일은 자신의 성격상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살짝 옷자락을 스쳤다. 광숙은 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미묘한 떨림 속에 장수를 향한 미안함과 동석을 향한 마음, 그리고 술도가를 향한 의무감이
뒤엉켜 복잡하게 내려앉았다. 한편 마찬가지로 흥수도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가슴속이 답답하게 막혔고 갑자기 장수영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몰려들어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이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다.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다. 그때였다. 어느새 옥분이 술도가의 소식을 들었는지 조용히 흥수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살짝 토닥이는 손길. 그 손길에서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큰 위안을 느꼈다. 옥분아, 떨리는 목소리가 무심히 흘러나왔다. 그 작은 온기에 흩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머릿속 이성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동석. 물론 처음엔 술도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제3자였음에도 우리 가족 편이 되어줬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흥수의 눈빛이 어둡게 깔렸다. 혹시 자신이 형수님을 술도가의 소유물처럼 여겨온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미친놈처럼 느껴졌다. 내가 뭐라고 형수님께 화를 내다니.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가슴속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구보다 술도가가 어려울 때, 또 자신이 바깥 생활을 전전하며 방황할 때 기회를 준 사람은 형수님이었다. 가족을 모아주고 흩어진 형제들을 다시 품어준 사람. 조금 전 형수님께 막말을 쏟아낸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기처럼 떠올랐다. 손끝이 떨렸다. 형수님을 다시 찾아뵈어야겠다. 생각이 그 지점에 멈췄다. 광숙은 술도가 부엌 한쪽에서 막걸리를 젓고 있었다. 나무 술대가 항아리 안에서 둥글게 원을 그릴 때마다 부드럽게 퍼지는 막걸리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곁을 맴도는 흥수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어수선했다. 쭈뼛쭈뼛 어깨를 움츠린 채 광숙의 주변을 배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멈칫거렸다. 조금 전 광숙에게 내뱉은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먹먹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말 친누나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을까? 스스로가 부끄러워 섣불리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흥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놀랄 틈도 없이 전해지는 작은 온기. 그 손은 크지 않았지만 거칠어진 결이 누구의 것인지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광숙이었다. 흐르는 눈물이 가만히 뺨을 타고 내려왔다. 흥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그 손의 온기에 자신을 맡겼다.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고 숨죽인 울음이 깊은 밤 공기 속으로 번졌다. 광숙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흥수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저 이 집에 계속 살 거예요. 술도가 형제들과 장수 씨와의 상처를 함께 아물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흥수의 얼굴이 북받침에 파묻힌 채 더 크게 들썩거렸다.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졌다. 광숙은 그런 흥수를 말없이 토닥였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밤 공기보다 더 부드럽게 흥수의 등을 감쌌다. 그렇게 술도가의 밤은 긴 숨처럼 천천히 기울어갔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숙의 흔들리는 마음, 흥수의 후회와 눈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힌 감정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가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술도가의 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광숙과 흥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